2019년 11월 19일 밤 10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방금 막 바깥에서 야외에서 달리기 좀 하고 왔습니다. 오늘 바람이 꽤 세게 부는 겨울 맛이 좀 나는 날씨인데 땀이 좀 흠뻑 나도록 달리기를 좀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복장이 좀 이런 상태입니다. 유튜버로서는 완전 꽝이죠. 이미지에 신경 전혀 안 쓰고 이제 귀가 좀 있으면 좀 시큼해지는 계절이 됩니다. 저는 이제 이 동상을 앓고 있는데요. 20년도 넘은 세월인데 군대 있을 때 동상 걸린 게 겨울만 되면 새까맣게 재발이 되고 간질간질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뭐 감정이나 원한은 전혀 없습니다. 그 당시 왜 그랬냐면은 이 기수도 기수지만 이 호봉을 정해놓고 방한모를 이렇게 귀를 덮는 방한모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쫄따구들은 이 귀를 덮는 걸 위로 덮개를 위로 올려가지고 이 귀를 노출을 시켜놨어야 했습니다. 이걸 덮고 있으면 이 군기가 빠진 거라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점까지 올라가지 않으면은 이 귀를 가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 한참 추운 계절을 그대로 이제 귀로 계속 이렇게 노출을 했다 보니까 새까맣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거북이 등짝처럼 이렇게 막 갈라지기도 하던데 그건 그런 증상은 없지만 겨울 돼서 이제 찬바람만 맞으면 바로 이제 새까맣게 이렇게 표시가 납니다. 괜찮아요, 뭐. 제가 이제 쓸데없는 말로 이제 영상을 시작했는데요. 제가 이 책을 오늘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틈틈이 봤는데 이 책은 이제 조지 오웰 에세이 나는 왜 쓰는가라고 하는 책이고요. 이한중이라는 사람이 옮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지 오웰은 제가 이제 천재적인 작가로 저는 이제 치고 수시로 이제 그분의 글에서 영감을 얻기도 하고 통찰력을 배우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이 이제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제 살펴보다 보니까 이 책이 걸려가지고 제가 샀습니다. 중고로 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싸게 샀습니다. 싸게 샀는데 그 전에 봤던 분이 정말 깨끗하게 관리를 하셨네요. 아니면 안 봤을 수도 있고요. 접힌 자국 하나 없이 깨끗합니다. 그래서 중고 도서를 저는 가끔 이용하는데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 책은 선입견을 갖고 뭔가 책을 본다는 게 좀 안 좋은 버릇이긴 하지만 그래도 미리 마음에 준비를 좀 할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출판사를 보고 지연이를 보고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출판사가 한겨레 출판입니다. 한겨레 출판. 잠시만요. 제가 잠시만 하고 잠깐 다녀왔는 이유가 한겨레 출판이라고 하니까 이 책이 생각이 나가지고 가져왔어요. 이거는 책이라기보다는 아주 고급 용지, 정말 고급 종입니다. 이 정말 엑스레이 용지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 이게 이제 엑스레이라고 하는 테마형 잡지예요. 잡지라기보다는 아주 예술성이 높은 책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기계든 어떤 자연 현상이든 또 사람이든 옷이든 이걸 이제 엑스레이로 표현해 놨는 건데요. 뭐 총도 이렇게 나오고요. 이거는 가격으로 따지면 굉장히 비쌀 것 같습니다. 한 10만 원까지는 호가할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제가 공짜로 받았습니다. 이 한수원에서 가끔씩 테마별로 전시회를 하는데요. 거기에 가니까 이걸 무료로 나눠줬어요. 거기 있는 직원이.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한겨레 미디어였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한수원의 낙하산으로 내려온 사장이 어떤 성향인지는 아실 거고 이 한겨레 미디어에서 공짜로 만든 책은 아닐 것이고 저는 공짜로 받았으나 돈은 어딘가에서 어딘가로 전해졌겠죠. 제작비가. 엄청난 제작비가 들었을 것 같은데 달콤하게 해먹은 한 건의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겨레라고 하니까 이게 생각나네요. 한겨레 출판사고요. 여기 뒤에 보면은 뒷페이지에 보면 이제 다른 책도 소개를 하잖아요. 여기 보면은 우리는 1984 그리고 동물농장을 제대로 읽은 것일까? 조지 오웰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이 말을 누가 했냐면 박노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노자. 아시는 분은 이분이 어떤 성향인지 아실 거예요. 돈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세상의 주인으로 사는 법, 생각의 좌표라는 홍세화라는 사람의 책도 소개되고요. 당신들의 대한민국 세 번째 이야기, 왼쪽으로, 더 왼쪽으로, 박노자라는 사람의 책. 그 다음 드디어 한홍구의 한국 현대사 이야기 특강, 한홍구 지음, 이렇게 극좌 성향의 사람들이 지은 책을 맨 뒤편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람을 갖다가 좌냐 우냐 이렇게 나누고 구분 짓는 게 싫어요. 인간은 뭐 그냥 순수한 인간으로 좀 바라보고 싶지만 이들이 내뱉는 말이나 써대는 텍스트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순진하게 그냥 인류애적인 그런 느낌으로 휴머니스트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접근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지 오웰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쭉 하고 있고요. 이 책은 여기 표지에서도 그렇지만은 뒤에도 가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흔히들 조지 오웰이라고 하면은 동물농장과 1984라는 거는 동물농장은 이 소련의 공산 체제를 말하고요. 그걸 신랄하게 이제 비판을 하는 책이고요. 1984는 다 아시겠지만 전체주의적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을 그려놓은 묘사한 책인데요. 그 동물농장과 1984는 조지 오웰의 여러 가지 많은 저작들에 비하면 작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그것만 떠올리지는 마라 라고 하면서 아까 여기 뒷표지에도 보면 박노자 씨가 우리는 1984와 동물농장을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니다 라는 식으로 자기들 논리를 뭔가 펼치는가 봐요. 일단 책을 완전히 다 보지 않은 입장에서 책 소개한다는 거는 좀 태도는 안 맞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간간히 보이는 의도가 저는 엿보여 가지고 조지 오웰에 대해서 제가 얻을 것도 없겠지만은 좀 조심하면서 봐야 될 책이다 싶고, 혹시나 이 책을 보게 되는 분들은 조지 오웰까지도 너희들이 그렇게 재해석을 해가면서 갖다 붙이냐라는 경계심에서 봤으면 하는 생각에, 그리고 정말 이 사람들은요 모든 논리를 자기들 그 이념에다가 딱 갖다 붙여버리는 그 아주 그 특이한 능력을, 특출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조지 오웰을 논할 때 동물농장과 1984를 빼놓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조지 오웰은 원래 특권층이었는데 그걸 내려놓고 하층민들의 삶 속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하면서 마치 뭐라고 할까요? 그 남미의 그 누굽니까? 체게바라 같이, 체게바라는 금수저 출신이죠. 그런데 어찌 보면은 이제 위선적이고 이중적이고 한국 지형으로 보자면 강남 좌파도 아니고 뭐라 할까요? 예를 들어서 박원순 씨가 수염을 기르고 막 이렇게 다녔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꼭 수염을 기르더라고요. 어떤 시점이 되면. 그 다음에 토굴 속으로 뭐 들어간다고 했던 그 누구죠? 손학규 씨. 그 다음에 또 수염 기르고 막 저기 부탄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손으로 음식 막 주워 먹고 했던 그 문재인 씨. 그 다음에 김무성 씨도 수염 길러가지고 백범일지를 느닷없이 들고 막 이렇게 생쇼를 벌리는 모습들이 제가 쫙 이렇게 주마등처럼 지나가곤 하는데, 체게바라도 그런 유의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조지 오웰은 특권 계급을 내려놓고 조지 오웰이 하층민 속으로 들어간 마치 호찌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아닙니다. 조지 오웰은 이쪽 저쪽을 다 경험을 한 다음에 전체주의적, 그 다음에 공산주의적, 뭐 똑같은 말이지만 파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주의로서는 종결점은 똑같죠. 어쨌든 그러한 체제 속에서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신음하고 고통을 당하는지를
통찰하고 마지막에 그런 역작을 내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듯이 동물농장과 1984는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또는 뭐 이 박노자 씨처럼 제대로 뭐 해석을 집단화는 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 발버둥. 참 가소롭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조지 오웰은 제가 워낙 좋아하는 작가니까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보고 있고 제가 얻을 게 있으면 얻으면 그만이겠죠. 그래서 조지 오웰까지도 너희들이 가져가가지고 위선을 뜨느냐 이 좌익들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좌익 잡고 그러니까 제 심성까지 거칠어지고 기스가 나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